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5개월간 10차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인상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동결한 연준은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올 하반기 금리를 더 인상하는 긴축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통화정책의 종료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벗어난 것으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차 안에 있던 한인 부부가 괴한이 쏜총에 맞아 임신 35주차 부인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LA시 구지구 시의원의 업무 정지 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K타운 액션이 오는 22일 줌을 통해 한인타운을 포함해 윌시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타운 내 비즈니스들은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전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멕시코의 한 여성 시의원이 미국에서 차량을 통해 마약을 은닉한 채 밀반출하려다가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전쟁의 참혹한 현장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복돼 지금까지 7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했습니다. 북한군 도발을 한미연합군이 물리치는 훈련을 지켜보면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합동훈련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신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공기도 포착됐습니다. 오늘부터 베벌리 힐즈에 위치한 LA 컨트리 클럽에서 US 오픈이 펼쳐집니다. 개인 멤버십 골프 코스에서 US 오픈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대회 코스는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LA 골프 팬들은 갤러리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반기고 있습니다. 또한 PGA 투어와 리브 골프 합병 이후 첫 번째 대회여서 선수들 간의 경쟁도 볼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1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3대6으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서 4대8로 패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커쇼가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피칭을 했지만 불펜이 6실점하면서 패한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텍사스의 그렉 에벗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들을 LA로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LA로 보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LA는 이민자들이 원하는 도시고 LA시 의회가 LA시를 공식적인 불법 이민자 피난처 도시라고 지정해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텍사스 에벗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와 LA가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고 나섰고 텍사스는 그렇지 못하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LA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이민자 40여 명을 태운 버스는 LA 차이나타운에 도착해 이민자들을 하차시켰습니다.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 40명을 태운 버스가 도착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입수한 LA 시정부는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인계받아 안전시설로 이동시켰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을 유지한 채 LA에 거주하게 할 것인지 국경에서처럼 조사를 한 뒤 합법 입국과 불법 입국에 대한 추방으로 진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LA 시의회가 LA를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 발표한 만큼 이들에게 터전이 그리고 일터가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은 텍사스의 그렉 에벗 주지사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사람을 볼모로 잡아 정치 게임을 하는 것이 혐오스럽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부주들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이렇게 텍사스주에서 LA시로 보내진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서 친이민 비영리 단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더 헤리티안 브릿지 얼라이언스 측은 CNN과 인터뷰에서 LA시와 논의해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이민자 지원 법률 단체도 불법 입국자들은 자신들과 또 자녀의 안전까지 위해 힘든 길을 온 것이라면서 LA에서는 그들을 정치적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리오그란데 빌리 지역의 한 가톨릭 자선 단체들도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반기면서 LA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언급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이른바 이민자 성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식적으로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LA시의 각 부처와 기관은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든 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LA 지역 일부 학교 부근 도로를 대상으로 속도 제한이 이제 실시됩니다. LA시 의회가 45개 학교 부근 도로를 시속 15마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속도 제한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적극적인 단속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30대 한인 부부가 대낮에 도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무차별 총격을 받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는 사망하고 뱃속에 있던 태아의 생명까지도 앗아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15분경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출산을 앞두고 있던 34살의 한인 여성이 숨졌으며 남편 37살의 한인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총격 용의자 남성은 교차로에 멈춰선 권 씨 부부의 흰색 테슬라 승용차로 뛰어가 운전석 창문을 향해 갑자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 운전석에 앉아있던 부인인 권이나 씨가 총상을 입었고 남편 권 씨는 부상을 입고 차량 밖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운전석에서 중상을 입은 권이나 씨와 또 차량 밖에 쓰러져 있던 남편 권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권 씨와 태아를 살리기 위해 긴급 수술을 실시했지만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권이나 씨는 4발의 총격을 받았고 총상을 입은 남편 권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14일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사전에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으며 이번 사건을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인근에서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발견해서 체포했습니다. 현지 검찰 측은 이번 총격 사건을 조사 중에 있고 며칠 내로 이 용의자를 정식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왔던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물가 오름세를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발표만 하면 좀 기분이 좋았을 것을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KBS입니다. 연 5에서 5.25% 수준으로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예상된 동결이었지만 예고된 추가 인상폭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시한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는 5.6%입니다. 지난 3월에 제시한 5.1%보다 0.5%포인트나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4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씩 2번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달엔 일단 금리를 동결해놓고 그동안 파격적 속도로 올려놓은 금리 효과를 살필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꿈쩍을 않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Looking ahead,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view it as likely that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파월 의장은 얼마나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내년 말 예상금리는 4.6%인데 결국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4% 후반대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예상입니다. 다만 연준이 예고한 대로 올해 2번이나 금리를 더 인상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입니다. So if we really have what we always call a hard landing and there's strong weakness, yeah, we're going to see those rates come down super quick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여잡았습니다. 강력 긴축 기조는 계속 유지하지만 미국 경제는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노동시장 과열이 정점을 찍고 이제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켜졌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0.2%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엎은 깜짝 성장세입니다. 지난 4월 0.4%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같이 탄탄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사태 동안 모아뒀던 저축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솔린과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오늘 발표된 수치는 아직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6만 2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했고 이것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는 177만 5천 건으로 2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노동시장 약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의 경우에도 아직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합니다. 서부 항만에서 지난 1년에 가깝게 지속된 노사 갈등이 결국 끝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항을 비롯해 29개 서부 항만의 2만 2천 명 노동자들과 해운업체들이 어젯밤 고용계약 협상이 잠정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부항만 운영에 다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노사는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용히 내려앉는 안개비로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잠시 햇살이 교차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고 내일 오후에는 오늘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8도, 해안 지역은 65도, 6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소나기가 그친 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2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7번 노스 방향입니다. 에로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칼메니타 로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받지 않고 기존의 고객만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청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근 들어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은 덤불이 많거나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해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보험 가입을 받는 보험회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보험회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으면 75일 정도가 지나야 두 달 보름 정도가 지나야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보험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보험 업계의 전망입니다. 대형 보험회사에서 문의하거나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 브로커를 활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보험회사를 찾아주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이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웹사이트에 보험회사와 보험 에이전트, 브로커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시어 지역에 배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이 모두 2,200여 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의 상담과 신청 대행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K타운 액션이 최근 공익정보법에 근거해서 LA시 도시개발국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A시가 지난 5년 동안 개발업자들로부터 확보한 저소득층 유닛은 222개 아파트, 2,264개의 세대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14,185유닛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지난 2017년부터 대중교통 인접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일반 아파트를 건축하는 개발업자가 대중교통 인접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조닝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아파트 개발업자는 완공된 아파트 내 일정한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LA시 주택국은 밀집지역 보너스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업자에게 아파트 개발과 공사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일정한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합니다. 전체 LA시 관할 지역 중에 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시어 지역은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아파트 최다 신청과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K타운 액션 측은 오는 목요일 22일 오후 7시 줌 설명회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222개의 아파트 위치와 전체 지도,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배정돼 있는 저소득층 유닛 등에 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로 다가온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타운 내 비즈니스들 한창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파더스데이가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타운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도 파더스데이를 맞아 한인 쇼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올 파더스데이 기간 동안 많은 한인들이 선물 장만을 위해 쇼핑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 들어 파더스데이 맞이 행사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에는 파더스데이 선물 장만에 나서는 한인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중장년 한인 남성의 필수품인 신발도 올 파더스데이에 선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발을 편하게 하면서 발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신발이 파더스데이 선물로 핫합니다. 기능성 신발 업체인 슈얼즈의 정성호 본부장은 파더스데이를 앞두고 아버지들을 위한 기능성 신발을 찾는 문의와 구매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미처 다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분으로 새로운 신제품으로 다시 이제 채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더스데이에 선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요. 신사화가 이번에 좀 고급 신사화를 들여왔습니다. 그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은 편리한 신발을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죠. 기능성 제품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기계인 마사지 체어 또한 파더스데이에 많은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코리아입니다. 저희는 또 파더스데이를 더 기획했어요. 일단 마사지 체어 같은 거 저희가 이제 500불 더 할인하는데요. 이제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0불인데 이제 3,500불이었다가 지금 3,000불까지 가면서 이제 선물도 램프컵도 같이 드리고요. 파더스데이가 여름철의 시작점에 있다 보니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건강식품 문의와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이코 백화점입니다. 홍삼 제품 30% 할인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획기적인 스페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또 준비했습니다. 뭐 알로에 주스라든가 건강식품, 건강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더스데이를 위해서 스페셜하게 3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홈쇼핑월드의 K김 실장에 따르면 한인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은데 최근에는 어린 손자, 손녀가 시니어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녹용도 들어가 있고 홍삼도 들어가 있는 거를 스틱으로 그냥 오픈만 해서 입안에 톡톡 털어넣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한 박스 뉴질랜드산 최상급 녹용이 들어가고 한국산 6년근 홍삼이 들어가 있는 이게 스틱을 한 박스를 사시게 되면 3박스를 드려요. 총 4박스의 가격이 99불이라는 거지요. 파더스데이를 맞아 한인타운에 이번 주말 가족들이 외식 나들이를 많이 나오면서 타운 식당에도 예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횡령과 위증의 혐의로 기소된 카렌 프라이스 LA 제19지구 시의원이 업무정지 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회 의장이 상정한 이 업무정지 동의안은 마키세리스 도슨 의원이 프라이스 시의원이 맡고 있던 부시장직의 직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정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의원 대행을 지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프라이스 시의원은 크레코리언 시의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시의원직을 제외한 시의회 산하위원회 관련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19일 월요일은 준틴스데이로 연방 공휴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LA는 이번 준틴스데이 연휴를 맞아서 안전운전을 위해 잉그루드 시가 음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잉그루드 경찰국은 준틴스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가 토요일 새벽 2시까지 5시간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단속 실시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틴스 처음으로 시작되는 LA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6월 19일 쉬는 날입니다. 한국의 수산물 업체 대원식품이 미국에 수출한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 13일, 지난 5월 이 하이와이 한 레스토랑에서 5명, 또 6월 미네소타의 한 식당에서 5명이 한국 대원식품에서 수출한 냉동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FDA는 대원식품이 수출한 냉동굴을 구입한 식당이나 소비자들에게 이 해당 굴을 즉각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대원식품이 지난해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같은 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채취해서 하와이, 미네소타, 조지아 등지에 공급한 냉동, 반각굴 등을 포함한 냉동굴 제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32개 주에서 판매된 냉동 딸기 제품이 A형 간염을 일을 수 있어 리콜됐습니다. FDA는 월라멧 밸리 프루트 컴퍼니가 일부 냉동 딸기 제품과 딸기가 포함된 냉동 과일 혼합 제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라멧 밸리 프루트 컴퍼니에서 판매한 딸기가 들어간 냉동 과일들입니다. 1월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5개 주에서 판매가 됐고 대부분 코스코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DA는 리콜 제품과 관련해서 아직 질병은 보고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LA 지역의 대표 해변 산타모니카와 마리나 델레이의 수질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계획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산타모니카 비치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해변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해안 수질을 평가하는 환경단체가 어제 발표한 가주 해변 수질평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해변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수질 상태가 가장 나쁜 해변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질 평가 기준은 강수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와 살충제, 박테리아의 수치가 포함됩니다. 해변 수질은 A부터 F등급까지 있고 C등급 이하 수질을 평가받은 해변가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무료였던 일반석 승객의 첫 번째 위탁 수화물에 앞으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노선 전체의 이코노미석에 일괄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대양 횡단 노선의 가장 저렴한 항공권 소지 승객의 첫 번째 위탁 수화물에 $7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7일 이후 발급된 항공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2세가 올림픽 브레이크댄스 종목의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팀 팀 USA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인공은 테네시주 터트넘 카운티 쿡빌 출신의 34살의 써니 최씨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종목에 미국을 대표해 출전합니다. 10살 때 체조 선수였던 이 써니 최씨는 부상을 입고 꿈을 포기했지만 펜실베니아 대학에 진학해 우연히 브레이크댄스를 접한 뒤 그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사에서 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사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쟁 참전종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감사함을 담아 국가보훈부가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메달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종사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시청사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윤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존 트라스크 씨와 지미 브레이, 찰스 맥니콜 씨 등 참전용사 3명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오는 16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2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을 각각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정찰 풍선 사태가 벌어지면서 방중 계획을 출발 당일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과 미중 관계는 물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당국자들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중 목적이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화 브리핑에서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라며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with respect to the Assistant Secretary's comments, we go into this trip very clear-eyed that we have a number of differences with the government in China, that we have differences on a wide range of issues, and we're going to be clear and candid about those issues. It doesn't mean we will have any breakthroughs on them on this trip.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도 경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동맹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며 지금이 정확히 치열한 외교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 주목됩니다. 첨단 반도체부터 리튬, 히토류 등의 핵심 광물, 그리고 대만, 남중국해 문제로까지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을 거듭해온 양국이 이들 문제를 모두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가닥에 잡힐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한 미국이 이참에 중국의 패권 도전 의지를 꺾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중국 역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뚜렷이 해온 점에 비춰볼 때 미중 양국 간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미국, 서방대 중국, 러시아 구도의 신냉전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어쩌면 이번 기회에 미중 양국이 상황 악화 방지에 뜻을 모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방과의 갈등과 대립 국면에서 미국의 디리스킹 입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강대강 구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문화 전쟁이 가스레인지 사용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가스레인지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 것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가스레인지를 유해 제품으로 규제하는 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에너지부가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에 대해서 더 엄격한 효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간 낙태 등 사회 주요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분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결국 가스레인지 규제에 반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것입니다. 지난 1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실내 공기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호흡기 문제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을 벌여온 뉴욕시가 다름 아닌 한국식 체계를 수년간 주목해왔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90%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해서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부작용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때문에 뉴욕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20%는 매립지에 묻혀있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앞으로는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등의 재활용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이 뉴욕시의 목표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의대의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세드릭 로지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해부를 마친 시신으로부터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 훔친 신체 부위를 집으로 옮겼다가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지는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해 일부를 훔쳐 팔아온 것으로 검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의 거래 상대인 맥클린과 테일러를 하버드 의대 영안실로 데려와 구매 대상을 고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맥클린과 테일러는 로지 부부로부터 사들인 신체 부위를 여러 주에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남성에게 사람의 피부를 판매하고 5만 달러까지 받은 내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지는 지난 5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경찰 업무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K9들이 차 안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일주일 사이에 잇따르자 경찰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휴스턴 경찰서에서 1년 반 동안 일해온 에런이란 이름의 4살 경찰경이 지난 12일 더위로 인한 탈진으로 숨졌습니다. 경찰견을 태우는 순찰자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보안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경찰견이 숨지는 사고는 지난 5일에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조지아주의 콕 카운티 경찰국에서 일하던 체이스란 이름의 경찰견이 시동이 꺼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경찰견 사망 역시 더위로 인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복돼 지금까지 7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전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인은 수백만 명인데 난민 정책은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그리스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난민선의 추랑대 모습입니다. 어선 갑판까지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리비아 항구를 떠날 때 750명 안팎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해 도중 배가 뒤집히면서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된 난민은 104명,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실종자는 많게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그리스 칼라마타 항에 마련한 임시 쉼터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자가 적지 않아 희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해안 경비대는 난민선이 해경 지원을 거절한 뒤 엔진 고장을 일으키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난민 정책이 강경해지자 이탈리아 직행을 고집하며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Need of member states to come together and create orderly, safe pathways for people forced to flee and for comprehensive action to save lives at sea and reduce perilous journeys. 리비아에서 이탈리아에 이르는 바닷길은 지난 10년 동안 사망과 실종자가 2만 7천여 명이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만 70만 명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비극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기후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상주의 거장의 모네 작품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명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자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스웨덴 국립박물관에서 두 여성이 손에 묻힌 붉은색 페인트를 작품에 문질렀습니다.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가 그린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작품에 보호 유리막이 있었지만 훼손 여부를 박물관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간호사와 간호학교 재학생은 현지 기후단체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선 고흐에 씨 뿌리는 사람의 야채 수프가 뿌려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에도 케이크 그림이 던져졌습니다. 명화 테러 등 과격해진 환경단체 시위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했고 독일 정부는 시위 방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환경단체들이 우려와 비난에도 지난달 말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최근 명화 테러를 제기하면서 결국 고립의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엔젤스 소식이 요새 좀 자주 들리고 있죠. 오타니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9회 6대1로 뒤지고 있던 9회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시즌 21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리그 홈런 부분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질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2위는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로 19개입니다. 2개 차인데 에런 저지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게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4대8로 패했습니다. 어제 커쇼가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피칭을 했지만 불펜진들이 6실점을 하면서 커쇼의 승리를 날려먹었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페루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어제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손흥민은 일단 선발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YTN입니다. 페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축구대표팀의 공식 훈련.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패스 훈련과 미니게임, 스프린트까지 소화해내며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은 만큼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손흥민을 페루전 선발 명단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Yeah, he will be on the bench. We hope, every day that he gets closer to match fitness. But we count every day on him. 우리 대표팀의 주축 손흥민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공격 자원을 시험하는 게 이번 A매치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김민재가 기초 군사훈련, 김영권이 부상으로 빠진 중앙수비 역시 새로운 조합을 짜야 합니다. And when somebody is not there, then another player gets a chance to show what he can do. So this is now a good chance for some players coming in that I haven't seen yet. 페루전에서는 손흥민 대신 골키퍼 김승규가 주장을 맡아 변화가 큰 선수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런 바뀐 멤버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수비들과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부터 김민재까지 이른바 차포를 모두 떼고 A매치에 나서는 클린스만 호가 새로운 플랜 B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LA에서 오늘 개막하는 123회 US 오픈 골프 대회 총 상금 규모가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금액이 오른 것도 아닌데 2천만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골프협회 마이크 완 최고 경영자는 상금 액수를 2천만 달러,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로 확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골프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US 오픈 우승 상금은 총 1,750만 달러, 우승 상금은 315만 달러였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2년 전 US 오픈 챔피언 요온 람이 받은 상금은 225만 달러였습니다.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금이 오른 것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네덜란드를 꺾고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결승 무대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마흔을 앞둔 노장인 모드리치가 이번에는 우승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네덜란드 원정으로 치러진 준결승전. 전반 34분 네덜란드가 말런의 선제골로 앞서갑니다. 후반 8분 모드리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크라마리치가 성공하며 추격에 시동을 건 크로아티아. 파샬리치의 역전골로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네덜란드는 추가 시간 노아랑의 극장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카타르 월드컵에서 연장 불패 신화를 쓴 크로아티아의 뒷심이 돋보였습니다. 연장 전반 8분 페트코비치가 중거리포로 골망을 흔들더니 연장 후반에는 페널티킥까지 유도하며 영웅이 됐습니다. 중원사령관 모드리치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넣으며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카타르 월드컵 3위에 오른 축구 강국이지만 네이션스리그 결승 진출은 처음입니다. 유로 2024 예선 국가대표로도 합류한 38살 노장 모드리치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스페인, 이탈리아 중 승자와 네이션스리그 우승컵을 놓고 격돌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US 오픈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US 오픈은 오늘부터 LACC, LA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윌셔길을 따라 베벌리힐즈로 갈 때 거기 골프장이 있는 거 모르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야, 거기 골프장 있었어? 거기 구경 가는 재미가 있겠네? 라고 하는 골프 팬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PGA 투어 US 오픈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LACC에서 열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